나중에 다 내 거 되는 거지 뭐. 제 예비 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제 재산을 자기 것인 양 떠벌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건물주 행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 사람이 우리 아들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화입니다. 66살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그냥 평범한 동네 사장님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내 중심가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숨은 재력가예요. 젊었을 때부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하나씩 사들인 거죠. 그런데 제 아들 준호가 38살이 되도록 혼자 있다가 갑자기 결혼하겠다는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박미나라는 35살 여자였는데 처음 봤을 땐 괜찮아 보였거든요. 예의 바르고 단정하고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불편했어요. 아르바이트 학생한테 하는 반말, 핸드폰 보며 일그러지는 표정, 순간순간 스치는 차가운 눈빛들. 60년 넘게 살면서 쌓인 경험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현실이 더 드라마틱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최정화입니다. 올해 66살이죠. 동네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엄마일 거예요. 하루 종일 앞치마 두르고 커피 내리고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만 보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좀 다르죠. 제가 젊었을 때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서 사들인 건물들이 시내 곳곳에 있어요. 수백억은 좋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아들 준호한테도 자세히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엄마는 검소하게 살면서 너 뒷바라지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두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준호가 들어왔어요. 38살 된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올라간 듬직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들떠 있으면서도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엄마 앉으세요. 준호가 제 손에서 행주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엄마 안녕하세요 하고 가볍게 인사하고 끝인데 오늘은 뭔가 진지한 분위기였거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나? 엄마, 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기쁨이 먼저 올라왔죠.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런데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성 본능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분인데? 다음 주에 모시고 올게요. 엄마가 좋아하실 분이에요. 준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표정이었죠. 저도 덩달아 기뻐해야 하는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일주일 후 준호가 여자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는 적당하고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진하지 않게 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묶었고요. 안녕하세요. 박미나입니다. 목소리도 차분했어요. 정중하게 인사하고 제가 내린 차도 맛있다며 고맙게 마셨습니다.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해 보였고요. 미나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작은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보고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겸손해 보였습니다. 준호가 미나 씨 손을 살짝 잡으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들었죠. 어머니, 준호 씨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미나 씨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매너도 좋고 말씨도 예쁘고 객관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예비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미나 씨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는데 잠시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죠. 금세 다시 원래 표정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미나 씨가 자리를 뜨자 준호가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어때요? 미나 좋죠?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웃어주고 싶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응, 괜찮은 것 같구나.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미나 씨는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미나 씨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카페 아르바이트 학생이 테이블을 치우다가 물컵을 쏟았어요. 바로 미나 씨 앞쪽으로 물이 튀었죠. 아, 죄송해요. 아르바이트 학생이 당황해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때 미나 씨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미묘한 짜증이 스쳐 지나갔죠.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앉았지만 저는 그 찰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미나야, 우리 다음 주에 양가 상견례 어때? 준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미나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죠. 그날 밤 혼자 카페 정리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아들을 시집 보내기 싫은 마음에 괜한 트집을 잡는 건 아닐까? 하지만 60년 넘게 살면서 쌓인 경험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순간순간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완벽할 순 없거든요. 미나 씨 얼굴에서 스쳐 지나간 그 차가운 눈빛. 아르바이트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의 미묘한 경멸감. 휴대폰을 보며 일그러진 얼굴. 사람 속은 천리길도 못 간다더니.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전등을 껐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의 행복이 달린 일이니까요. 상견례를 일주일 앞두고 미나 씨가 카페에 혼자 왔어요. 준호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먼저 보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상견례 때 뭘 입을지 고민이에요. 미나 씨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귀여운 고민이었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 깔끔하게 입어. 우리 그런 거 안 따져. 감사해요. 준호 씨 엄마는 정말 편안하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학생이 미나 씨 테이블로 커피를 가져왔어요. 새로 들어온 20살 여학생이었죠. 저기요. 미나 씨가 학생을 불렀습니다. 목소리 톤이 확 달라졌어요. 이거 미지근한데? 뜨겁게 다시 해줄래? 분명히 반말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웠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학생이 당황하며 컵을 다시 가져갔어요. 미나 씨는 학생이 돌아서자 작게 혀를 찼습니다. 요즘 애들은 성의가 없어. 중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순간 섬뜩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공손하던 사람이 아르바이트 학생한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였어요. 미나야, 커피 괜찮니?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아, 네. 맛있어요. 다시 예의 바른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확인했어요. 이 사람은 상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는 걸 말이죠. 며칠 후, 준호와 미나 씨가 함께 카페에 왔어요. 미나 씨 친구들도 셋이나 따라왔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라며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우와, 미나야. 남자친구 정말 잘생겼다. 회사도 대기업이라며? 부장이라고 했지? 친구들이 준호를 보며 부러워했어요. 준호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분 좋은 표정이었죠. 그런데 미나 씨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응, 그리고 말이야. 어머니가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데. 정말? 어디에? 시내 중심가 쪽에. 나중에 다 우리 거 되는 거지 뭐.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제 재산을 자기 것인 양 떠벌리는 거였어요. 와, 그럼 미나 너 진짜 로또 터진 거네. 쉿, 작게 말해. 어머니께 들리면 안 되니까. 미나 씨가 친구들을 제지하며 킬킬댔어요. 제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준호는 다른 테이블에서 전화를 받고 있어서 못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우리 아들이 그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미나야, 그런데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맞지? 친구 중 하나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건도 좋으니까 더 좋은 거고. 미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준호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어머니, 친구들이랑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미나 씨가 저한테 정중히 물었어요. 친구들 앞에서만큼은 완벽한 예비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죠. 그럼 많이 찍어. 저도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이 사람의 두 얼굴을 보는 게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도 미나 씨는 친구들에게 계속 자랑했어요. 여기 카페도 어머니 건물 안에 있어. 임대료 안 내고 장사하시는 거야. 헐, 대박. 미나 너 정말 잘 됐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카페를 하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런데 미나 씨 눈에는 그것도 돈으로만 보이는 거였어요. 준호가 전화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미안, 회사 일로 전화가 길어졌네. 괜찮아요. 어머니와 친구들이랑 재밌게 이야기했어요. 미나 씨가 다시 한번 완벽한 며느리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말이에요. 친구들이 돌아가고 준호와 미나 씨도 나간 후에 아르바이트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그 언니 좀 이상해요. 왜? 아까 화장실에서 전화하는데 목소리가 완전 달랐거든요. 누구한테 화내는 것 같았어요. 순간 제 직감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미나 씨가 처음 왔을 때 휴대폰을 보며 얼굴을 일그렸던 게 생각났어요. 어떤 말을 했는데? 돈 얘기 같았어요. 누구한테 빨리 갚으라고 화내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미나 씨가 준호에게 접근한 이유, 제 재산에 대해 아는 것, 친구들 앞에서 보인 속물적인 모습들. 사람 볼 줄 알아야 하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미나 씨는 사랑 때문에 준호를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직접 말하면 준호가 믿을까요? 오히려 엄마가 예비 며느리를 못마땅해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나 씨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려면 제가 직접 나서야 했어요. 카페에서만 보는 걸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미나랑 같이 갈게요. 미나가 어머니께 뭔가 드리고 싶은 게 있다는데요. 그래. 뭘? 상견례 선물이래요. 미리 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있는 거였죠. 그럼 저녁 늦게 와라. 엄마가 맛있는 것 좀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 중 하나의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관리소장님?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잠깐 부탁이 있는데 며칠만 관리인 복장 좀 빌려줄 수 있나요? 관리소장은 의아해했지만 제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사정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했죠. 오후에 관리인 유니폼을 받아왔어요. 회색 작업복에 모자까지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춰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평소 단정하게 입던 모습과는 정말 달랐죠. 이거면 충분하겠다. 혼잣말을 하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가지 않는 다른 건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미나 씨와 자주 만나는 카페가 있는 건물이었어요. 건물 로비에 도착하니 경비원 오경태 씨가 반가워했어요. 사장님, 오늘 왜 이런 차림으로? 조용히 해요. 며칠만 관리인으로 일해보려고요. 네. 왜요? 아들 며느리감을 좀 지켜보고 싶어서요. 오경태 씨는 70살 된 베테랑 경비원이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정말 밝은 분이죠. 제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런 일이.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혹시 미나라는 여자 본 적 있나요? 있죠.
젊은 남자분이랑 자주 오는 여자분 말씀이시죠? 키 적당하고 머리 길고. 맞아요, 그분이에요. 음. 사장님, 그분 좀 이상해요. 뭐가요? 오경태 씨가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남자분 있을 때랑 혼자 있을 때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같이 있을 때는 인사도 잘하고 예의 바른데 혼자 오면 저를 무시하듯이 지나가거든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미나 씨는 정말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난주에 혼자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점검 중이라고 했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런 허름한 건물에 왜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중얼거리면서요. 허름한 건물이라니. 제가 정성껏 관리하는 건물인데 그런 말을 하다니 기가 막혔어요. 또 다른 일도 있었나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도 불친절해요. 복도 청소하고 있으면 비켜달라고 하는데 말투가 정말 건드렸거든요. 점점 확신이 서더군요. 미나 씨는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본색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알겠어요. 오늘부터 며칠만 제가 여기서 관리인 일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목소리 조심하세요. 평소랑 너무 달라야 돼요. 오경태 씨가 조언해줬어요. 맞는 말이었죠. 저는 목소리를 좀 더 거칠게 바꿔서 연습해봤어요. 오후 5시쯤 미나 씨가 나타났습니다. 준호와 함께였어요. 저는 로비에서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경비실로 인사를 했어요. 미나 씨도 함께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저한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몇 층에 가는 거야? 3층이요. 카페 있는 층. 둘이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정한 연인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미나 씨의 다른 얼굴을 말이에요. 1시간쯤 지나서 둘이 내려왔어요. 준호가 먼저 밖으로 나가고 미나 씨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차를 가지러 간 사이 미나 씨 혼자 로비에 있게 됐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물통을 들고 지나가는데 미나 씨가 길을 막고 서 있었어요. 저기요. 미나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 톤이 확 달라졌어요. 아까 준호 앞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네. 바닥이 미끄러워요. 제대로 안 닦았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방금 전에 깨끗하게 닦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부러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러자 미나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관리 상태가 영 별로네요. 건물주한테 얘기해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건물주가 바로 저인데 저한테 뭘 얘기한다는 건지.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거든요. 준호가 차를 가져왔어요. 미나 씨는 다시 환한 웃음을 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호 앞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된 거였죠. 힘드시죠? 오경태 씨가 다가와 말했어요. 저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걸 보니 답답하시겠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일 수 있을까요? 사장님, 내일도 오실 거죠? 더 심한 걸 보실 수도 있어요. 오경태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미나 씨의 진짜 모습은 더 심각할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괜찮다. 내일 와라. 미나가 정말 죄송하다고 해요. 선물도 내일 가져간다고요. 알겠어. 전화를 끊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나 씨가 죄송해한다고요? 방금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그 사람이 말이에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우리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요. 이틀째 관리인 복장으로 출근했어요. 오경태 씨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오늘은 뭔가 큰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여자분이 친구들이랑 온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사장이 미리 얘기해줬거든요. 속으로 긴장됐어요. 친구들과 함께라면 미나 씨가 더 솔직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오전 10시쯤 미나 씨가 친구 3명과 함께 나타났어요.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 척 복도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와, 미나야. 여기 진짜 좋은 건물이네. 그럼 시내 한복판이야. 땅값만 해도 어마어마할걸. 친구들이 건물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미나 씨는 뿌듯한 표정으로 앞장서 걸었죠. 이 건물 전체가 어머니 거야. 나중에는 우리 거고. 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제 재산을 자기 것처럼 말하는 게 정말 거슬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청소하시는 김순자 아주머니가 복도를 지나갔어요. 60대 중반의 성실한 분이죠.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그런데 미나 씨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 기가 막혔어요. 저런 사람들 보면 답답해. 나이 들어서도 청소나 하고. 그러게. 우리는 절대 저러면 안 되지. 친구들과 함께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그 소리를 못 들었지만 저는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손자를 키우며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저렇게 비하할 수가 있나요? 미나야, 그런데 진짜 결혼하면 이 건물 너 거 되는 거야? 당연하지. 어머니가 아들밖에 없으시거든. 나중에 다 우리 거지 뭐. 우와, 완전 대박이네. 너 정말 잘 만났다. 저는 숨죽이며 그 대화를 들었어요. 미나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카페에서 2시간 정도 있다가 내려왔어요. 점심시간이라 배가 고팠나 봅니다. 배고파. 뭔가 먹을까? 여기 근처에 맛집 있어? 글쎄, 찾아보자. 친구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바로 그때 순자 아주머니가 점심을 드시려고 로비 한쪽에 앉으셨어요. 도시락을 펼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 저기 봐. 미나 씨가 친구들을 팔꿈치로 찔렀어요. 뭐? 저 아줌마 여기서 밥 먹고 있어. 냄새 나겠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정말 깔끔하신 분이에요. 도시락도 정성스럽게 싸오시고 항상 뒤처리도 깨끗하게 하시거든요. 진짜 비위생적이네. 관리 엉망이야. 미나 씨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건물을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화가 났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나요? 오후에 다시 돌아온 미나 씨는 혼자였어요. 친구들은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복도 청소를 하는 척하며 지켜봤어요. 미나 씨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순자 아주머니가 걸레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정중히 말씀하시며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나 씨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이, 냄새.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까지 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보셨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지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냄새가 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항상 깔끔하게 하시고 청소용품도 향이 좋은 걸로 쓰거든요. 저기요. 저도 모르게 미나 씨를 불렀어요. 네. 미나 씨가 짜증스런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방금 그렇게 하시는 거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뭐가요? 청소하시는 분한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미나 씨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당신이 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여기 관리인 주제에.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완전히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저는 이 건물 주인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건물 주인 며느리라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시끄러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저한테 훈계질하지 마세요. 미나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다른 이들은 못 들었지만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나 봐요. 미나 씨의 핸드폰이 울렸거든요. 여보, 응. 지금 어머니 건물에 있어. 순간 목소리가 180도 바뀌었어요. 다시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가 됐죠.
응, 괜찮아.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올게. 전화를 끊더니 저한테 다시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이 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특히 건물주나 제 남자친구한테. 위협하는 투였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나 씨가 엘리베이터에 타서 올라간 후 저는 한참 서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괜찮으세요? 순자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 네. 괜찮아요. 그 여자분 참 이상해요.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예전에도요? 네. 저한테 더럽다, 냄새 난다 그런 말 했어요. 처음엔 제가 뭔가 잘못했나 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말 안 하시거든요. 순자 아주머니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런 좋은 분을 왜 괴롭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했어요. 미나 씨의 진짜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을 지켜야 했거든요. 내일은 더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셋째 날 아침 하늘이 잔뜩 흐렸어요. 일기예보에서 오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건물에 도착했어요. 오늘 비 많이 온다던데 괜찮으실까요? 오경태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이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제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오전 11시쯤 정말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물줄기가 내려왔어요. 건물 곳곳에서 빗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요. 오경태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비가 많이 오면 가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평소에는 금세 고쳐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심각했습니다. 3층 복도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카페가 있는 층이었죠. 어떻게 하죠? 카페에 손님들 있을 텐데. 일단 양동이 갖다 놓고 업체에 연락해 봐야겠어요. 저희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양동이며 대야며 가져다가 물 떨어지는 곳에 받쳐 놓았어요. 하지만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물 새는 곳도 늘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미나 씨가 나타났어요. 우산을 접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로비 바닥이 젖어 있는 걸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왜 이래요? 바닥이 다 젖었네. 짜증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건물 바닥이 젖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오경태 씨가 사과했어요. 관리를 제대로 하세요. 이런 걸로 건물주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미나 씨가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런데 3층에 도착해서는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미나 씨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는 정말 난리였어요. 천장 여러 곳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나 씨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마침 카페에서 나온 다른 손님들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수리업체에 연락하고 있어요. 저는 관리인 복장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미나 씨는 들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연락하고 있다고요? 이미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해요?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빨리요? 제 옷이 다 젖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져요? 미나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천장에서 더 큰 물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천장이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여기 위험해요. 모두 피해주세요. 저는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다른 손님들은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미나 씨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화를 냈어요. 이런 허름한 건물에 왜 왔을까? 정말 최악이야. 위험하니까 빨리 피하세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미나 씨는 듣지 않았어요. 그 순간 천장 한쪽이 축 처지면서 더 많은 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미나 씨를 밀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천장 아래에 서서 떨어지는 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양팔을 벌려서 천장을 받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나 씨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천장이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빨리 119에 신고하세요.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하지만 미나 씨의 반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왜요? 관리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는 자기 핸드폰을 보더니 화면이 젖었다고 짜증을 냈어요. 아, 핸드폰까지 젖었네. 이거 누가 배상해 줄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천장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핸드폰 걱정이나 하고 있다니. 제발 도움을 청하세요. 왜 제가요? 저는 손님이에요. 관리인이 알아서 하세요. 미나 씨는 자기 옷이 젖었다며 계속 불평했어요. 다른 사람의 안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카페 사장님이 상황을 파악하고 119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다른 손님 몇 분이 도와주셔서 천장을 함께 받치게 됐습니다. 괜찮으세요? 카페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다른 분들부터 안전한 곳으로 피해주세요. 그런데 미나 씨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 일만 걱정했어요. 제 가방도 젖었어요. 이 안에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데.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카페 사장님이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사람이야 다치면 치료하면 되지만 제 서류는 다시 만들 수 없어요. 미나 씨의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황당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소방관들이 도착했어요. 전문 장비로 천장을 받치고 임시 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어요. 수고하셨어요. 소방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미나 씨는 끝까지 불평만 했어요. 이런 일로 시간 낭비했네. 약속도 취소해야겠어. 그리고는 젖은 옷을 털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실망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걱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카페 사장님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러게요. 정말 이기적이네요.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미나 씨의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준 거였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미나 씨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도움이 될까요? 내일은 더 확실한 테스트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나 씨의 진짜 인품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말이죠. 나흘째 되는 날, 저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어요. 미나 씨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뭔가 특별한 일 하실 건가요? 오경태 씨가 물었어요. 제 표정이 평소와 달랐나 봅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테스트예요. 조심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오경태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조금 긴장됐지만 이 일은 꼭 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쯤 미나 씨가 혼자 왔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나중에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3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기다렸어요. 미나 씨가 카페에서 나올 때를 노렸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미나 씨가 카페에서 나왔어요. 핸드폰을 보며 걸어오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안 됐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아마 돈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빨리 처리해. 이번 달 안에 안 되면 큰일 나는 거 알지? 미나 씨가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으악.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파. 신음소리를 내며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정말 아픈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미나 씨가 그 소리를 듣고 돌아봤어요. 저를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가까이 오지는 않았어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서성거리기만 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는 더욱 힘겹게 연기했어요. 실제로 심장마비 증상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 어떡하지? 미나 씨가 우왕좌왕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저는 손을 내밀며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미나 씨의 반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누구 불러올게요. 그 말을 하더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 사람 없나? 혼잣말을 하며 복도를 둘러봤어요. 하지만 직접 도움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119를 불러야겠어요. 미나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만 들고 서 있었어요. 정말 아파요. 저는 계속 신음했어요. 하지만 미나 씨는 점점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가 경비실에 가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더니 정말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그냥 두고 도망치려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미나 씨가 돌아서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귀찮아. 시간만 뺏기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귀찮다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미나 씨는 정말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를 그냥 두고 떠나려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카페에서 다른 손님이 나왔어요. 중년 남성분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분이 제 곁에 무릎을 꿇고 상태를 확인했어요. 119 신고해야겠어요. 바로 핸드폰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제 맥박을 재고 의식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정말 친절한 분이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미나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걸 보자 다시 돌아왔어요. 어머, 정말 큰일이네요. 마치 자기도 걱정했던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 봤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이죠. 아주머니가 먼저 발견하셨나요? 중년 남성이 미나 씨에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미나 씨가 거짓말을 했어요. 마치 자기가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하셨어야죠. 지금 막 하려던 참이었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미나 씨는 신고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냥 도망치려고만 했습니다. 곧 119 구급대가 도착했어요. 저는 살짝 일어나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보세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구급대원이 권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미 제가 원하는 걸 확인했거든요. 정말 다행이네요. 중년 남성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 씨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구급대가 가고 중년 남성도 떠난 후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가식적인 목소리였어요. 네,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런 일 있었다는 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네. 제 남자친구가 걱정할까 봐요. 괜히 신경 쓰게 하기 싫어요. 미나 씨가 부탁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기 체면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들키기 싫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오경태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일 어떠셨어요? 끝났어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 여자분이 어떻게 했는데요? 저는 오경태 씨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미나 씨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귀찮다고?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오경태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아들에게 말해야겠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준호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모은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네, 왜요, 엄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미나 씨랑 같이 와라. 미나랑요? 무슨 일인지 미리 말씀해 주세요. 와서 얘기하자. 꼭 둘 다 와야 해. 준호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에 둘이 함께 카페로 왔어요.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미나 씨는 평소처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나 씨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여전히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죠. 앉아라, 둘 다. 저는 카페 문을 닫고 준비 중 팻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둘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뭔가 심각한 얘기 같은데요? 준호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심각한 얘기 맞다. 미나 씨에 대한 얘기야. 순간 미나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요? 그래. 며칠 전부터 너를 지켜봤거든. 지켜봤다고요? 내가 관리인 복장하고 우리 건물에서 일했어.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관리인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나 씨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며칠 동안 지켜본 거야. 미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자기 정체가 들통날 걸 알았나 봅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조용히 해. 내가 본 걸 얘기해 줄게.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미나 씨가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반말한 것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앞에서 제 재산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한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엄마, 설마 그런 일이... 준호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더 있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냄새 난다고 코 막고 경비원한테는 무시하듯 대했어.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제가 언제 그런... 미나 씨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막았어요. 오해라고? 그럼 이것도 오해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미나 씨가 친구들 앞에서 나중에 다 우리 거 되는 거지 뭐라고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나, 이게 뭐야? 그건 그냥 친구들 앞에서 한 말이에요. 농담이었어요. 농담? 내 엄마 재산을 내 거라고 하는 게 농담이야? 준호의 목소리에 화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저는 계속 말했어요. 폭우 오던 날에는 천장이 무너질 뻔했는데 다른 사람 걱정은 안 하고 자기 옷만 걱정했어. 그리고 저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마지막에 했어요. 내가 쓰러졌을 때는 도움은커녕 귀찮다고 혼잣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어. 뭐라고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가 쓰러졌는데 귀찮다고 했다고요? 준호 씨,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을. 그럼 뭐라고 했는데? 저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제가 누구 불러올게요라고 했잖아요. 그 후에 뭐라고 했는지도 말해봐. 미나 씨가 말을 못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아이 귀찮아, 시간만 뺏기네라고 했지? 미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그걸? 내가 다 들었거든. 내가 도움 청하는 사람을 두고 그냥 가면서 한 말 말이야. 준호가 미나 씨를 바라봤어요. 실망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미나,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미나 씨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야.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귀찮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준호 씨, 제가 설명할게요. 그때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귀찮다고 한 거야? 그게 설명이 돼. 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리고 너희 집 빚 문제도 알고 있어.
미나 씨가 깜짝 놀랐어요. 빚이요? 준호도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내 아버지 사업 실패로 빚이 많다며. 그래서 준호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그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화장실에서 누군가한테 돈 빨리 갚으라고 화내는 것도 들었어. 이제 미나 씨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울면서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준호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더니 입을 열었어요. 미나, 내가 나를 정말 사랑했던 거 맞아? 그건. 미나 씨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실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대답해줘. 솔직하게. 처음에는 조건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그만해. 준호가 미나 씨의 말을 막았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구나.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돈을 본 거였어.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 엄마가 쓰러졌을 때 도망친 것만으로도 충분해. 준호가 일어났어요. 우리 그만 헤어지자. 준호 씨. 미나 씨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어요. 미안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미나 씨가 한참 더 울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준호의 결심은 확고했거든요. 그날 밤 미나 씨가 떠난 후 준호와 단둘이 앉았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나요? 아니다.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게 있는 법이야. 그래도 엄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상처받는 걸 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처받는 게 나중에 더 큰 상처받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미나 씨에게 따로 연락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의외였어요. 미나 씨가 카페에 와서 말했어요. 며칠 사이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앉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더 이상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려요. 정말 잘못했어요. 미나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야.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해야지. 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경비원 아저씨, 아르바이트 학생. 그분들한테 사과해. 미나 씨가 움찔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봐. 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뭐예요? 내 집 빚 정리하는 서류야. 미나 씨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다 정리해줬어. 내 아버지 빚까지 말이야. 왜? 왜 그런 일을? 미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안타까워서.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야.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 사람은 돈이 있어도 인품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 돈은 줄 수 있어도 사람 됨은 줄 수 없거든. 미나 씨가 한참 동안 울었어요. 정말,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하는 건 좋은 일이야. 그게 시작이니까. 시작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봐. 남의 돈 바라지 말고 사람을 가려가며 대하지 말고. 미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기억해. 진짜 사랑은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지. 네. 알겠어요. 미나 씨가 봉투를 받아들고 일어났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미나 씨는 제 앞에서 사라졌어요. 다시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일주일 후, 준호가 카페에 왔어요. 많이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그래. 처음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만약 결혼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런 사람과 결혼했으면 평생 고생했을 거야. 엄마가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미 직감이지 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사람 보자마자 뭔가 이상했거든.
눈빛이 차가웠어. 역시 엄마는 사람 보는 눈이 있으세요. 나이 먹은 보람이 있지. 그때 순자 아주머니가 카페로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순자 아주머니. 준호가 궁금해했어요. 누구세요? 우리 건물에서 청소 일하시는 분이야. 정말 좋은 분이지. 순자 아주머니가 수줍게 웃으셨어요. 그런 말씀하시니 민망하네요. 뭐 드릴까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아이고, 괜찮아요. 아니에요. 평소에 고마웠어요. 저는 순자 아주머니께 따뜻한 차를 드렸어요. 미나 씨가 그렇게 무시했던 분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분이었거든요. 엄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호가 물었어요. 응. 이분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 저는 미나 씨가 어떻게 순자 아주머니를 대했는지 간단히 설명했어요.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순자 아주머니가 놀라셨어요. 그래서 더 죄송했어요. 제가 미리 막지 못해서.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았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준호도 순자 아주머니께 정중히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장님 아들이에요. 아이고, 아드님이 정말 잘생기셨네요. 감사해요. 엄마가 항상 아주머니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날 오후 오경태 아저씨도 들렸어요. 사장님, 그 일 잘 해결되셨나요? 네, 다 끝났어요. 다행이네요. 처음 볼 때부터 이상하다 했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아저씨 도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뭘요? 당연한 일이죠. 준호가 오경태 아저씨께도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엄마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아드님이 정말 예의 바르시네요. 어머님 닮으셨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됐어요. 준호는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 준호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회사에 새로 온 후배가 있는데요. 그래.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성격도 밝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고. 저는 웃었어요. 이번엔 엄마가 먼저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라. 엄마가 직접 확인해보자. 하지만 이번엔 관리인 복장은 하지 마세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알겠다. 이번엔 당당하게 카페 사장으로 만나볼게. 이제 우리는 더 현명해졌어요.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짜 마음을 볼 줄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인품이라는 걸,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어미의 마음이니까요. 미나 씨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조금이라도 변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준호는 이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힘들 때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이에요. 사람 속은 정말 천리길도 못 간다더니 이번 일로 그 말이 얼마나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본 모습을 잃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복인 거죠.